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면서 추가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했던 국내 정치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해 잠잠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협상력에 대한 신뢰를 표하며 향후 미북 협상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is president is one thing about him, he is pretty impatient. And now that he's got time, but he has that characteristic of doing one thing at a time. I think he's going to be jumping in there now, and I think you'll see some action by him. 다만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미북 대화 유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메시지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전히 공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message to the North Koreans would be, there was no Christmas surprise. Don't move in that direction. That's not going to be productive.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제재, 대화, 전쟁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건 제재와 대화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가장 합리적인 협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a host of actions we could take, starting with the major Chinese banks that have facilitated, that have violated U.S. sanctions.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과의 추가 대화에 회의적이라면서 대화 중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support calling up the talks. I don't see how additional talks are getting any help, but making any difference. So I would certainly support getting.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용 저위력 핵탄두를 처음으로 잠수함에 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위력 핵무기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4일 W-76-2 저위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탄두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위력 핵탄두란 기존의 전략무기급 핵탄두의 폭발력을 전술핵 수준으로 크게 낮춘 탄두를 말합니다. 기존 잠수함용 핵탄두의 경우 TNT 9만 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9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번에 배치된 W-76-2는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5킬로톤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면서 생존력이 높은 저위력 전략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확실하고 결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잠재적 적대국들의 제한적 핵보유가 그들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probably are not in a place where conventional weapons could destroy them, but they probably are in a place where a nuclear weapon could destroy them. If that is the case, then this warhead would be one of the ways for the U.S. to try to eliminate some or all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한 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억지력 자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know that if they ever u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we have the capability to destroy targets from the tactical to the strategic. And so there should be no question that they have to understand the deterrence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조지타운대 안보학센터 국장인 키어 리버 교수는 북한이 미한 연합사령부 전력 등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W-76-2 저위력 핵탄두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로 북한에 보복 대응하는 것이 방사능 낙진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고위력 핵무기 사용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은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적진의 통신을 감청하고 각종 신호 수집을 하는 미국 특수정찰기가 6일 한국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 등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SRANA에 따르면 주한미군 육군 소속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날 오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이륙해 강원도 춘천과 속초 일대를 비행했습니다. RC-12X는 주한 미8군 예하 501 정보여단 소속 정찰기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각종 신호를 수집하며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 정찰기들의 활동이 증가했다면서 오는 8일 북한의 건군절과 16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절을 앞두고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150여 명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교류 프로그램 연수를 받았다고 미 정부기구가 최근 밝혔는데 이들은 이런 연수를 통해 국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북한 재건에 대한 의무감도 함께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를 김영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탈북민 이성주 씨는 현재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위원단이 2018년부터 탈북 청년들에게도 미국 유학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 씨는 그 첫 수혜자 5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그런 기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가 끝나면 앞으로의 그 책임감이라든지 그 고향에 변화시키는데 뭐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또 의무감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와 상대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후원하고 있고 대상에 따라 학비와 생활비로 최대 2년 동안 7만 달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1946년 이 프로그램이 창설된 이래 74년간 전 세계 39만 명이 장학 혜택을 받았고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가 간 신뢰와 상호 이해 증진, 국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은 몰라도 이제 풀브라이트라는 그 명성을 믿고 뭔가 서포트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정감이 있고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물어볼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한 탈북 청년들은 자신감을 얻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제 어느 글로벌 시장에도 당장 내일이라도 뛰어들어서 뭔가 최소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졸업하자마자는 기회가 되면 이제 벤처 캐피탈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탈북 청년들은 풀브라이트 외에도 미국 대학에서 한두 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글로벌 교환학생 프로그램, 미국에서 인턴십과 어학연수, 여행을 모두 경험하는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는 물론 미국 문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VN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원단체 3곳의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세계보건기구 WHO, 유진벨 재단이 지난달 말 인도주의 지원 목적으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의 영양과 식량 안보, WHO는 원격 의료 진단 장비 지원, 유진벨 재단은 내성결핵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각각 대북 지원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의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은 오는 7월까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미국이 공포를 선동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비판과 관련해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침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발에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파트너들이 국제적인 대응에 강력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독려한다며 미국은 이 같은 노력을 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